윤석열과 김건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뿐인가?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등장했다. 전국적 논란을 일으킨 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타난 그녀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녀의 태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마치 재판 시절의 분열을 일으킨 것처럼 했다. 우리 대부분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을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김건희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윤석열의 임명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김행의 태도는 정말로 재앙이었다. 청문회에서 야당의 어려운 질문에 중간에 떠나버리고 심지어 사라져버린 후보자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김현숙 시대의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잔바리 재난이나 장관으로서의 어떠한 책임도 사과하지 않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백을 남긴 채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청문회를 떠나고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 후 그녀가 사라졌고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임명 스캔들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았고 김건희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침묵을 지켰으며 심지어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든 행동이든 실망스러울 정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그들이 서로의 관계를 모를 수 있나요?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지난 15일에 그들은 다시 라디오에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진증권 교수와의 논쟁이 치열했고 내용을 들으면 김행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위치를 맡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정치 문제와 가짜 뉴스에 대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행은 진중권을 언급하며 자신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그 이유로 과거에 자신을 공격한 진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그렇게 말한 여성이 있는지 물었고 그 의미는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이는 국가와 사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행은 2012년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 말을 했으며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관용을 제안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너무 가난하거나 버림받았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반대했으며 범죄 후에 아이를 낳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이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여성이 실제로 아이를 원하는 것처럼 들리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김행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행의 태도와 행동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선거 후에 진 교수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진 교수는 그렇게 하라고 응답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개입해 마이크를 끄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김행이 대표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유시민 작가에게 비이성적으로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김행과 윤석열이 그녀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면 그것은 진중권 교수의 설명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김행의 표현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김행은 당시 자신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본래 의도를 예에 바르게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진중권 교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
김행은 소송 위협과 같은 완고함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서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김행이 장관이 되면 비판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기자들부터 비평가들까지 모두를 소송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처럼.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녀는 비판적인 기자들과 신문을 입국 명단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도 언론 억압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고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도 비슷한 독단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김행을 임명한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같은 행동과 언론 억압까지. 또한 김건희가 오랜 친구이자 동맹이라는 사실이 윤석열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력과 직위를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불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과도한 모욕이나 근거 없는 불만은 모두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과 같은 고위 지도자들조차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부처의 직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을 받으면서 비판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비판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고 받아들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김행은 자신이 그 역할에 전혀 맞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거의 3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나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후 윤석열과 김건희의 태도입니다. 윤석열은 인사 관련 사건들, 자녀의 학력 문제나 음주운전 논란 등 여러 인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법무부를 비판했어야 합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징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동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도 윤석열과 김건희처럼 어떠한 후회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